반갑습니다. 코인의 해답 김반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 리플 XRP입니다. 현재 약 2770원대 기록하면서 1.8%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 고가와 저가는 각각 2800원대 그리고 2750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마치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볼린저 밴드 하락까지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행히도 약 반등에 성공을 하며 채널 안으로 재진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가격의 하락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거래량은 잘 터져주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약 7억 개의 XRP가 거래가 되었고 하나로 약 2조 원의 거래 대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봤을 때 100% 패닉셀이 아닌 세력들의 꾸준한 매집도 아래에서 함께 나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엄청난 양의 코인들이 이동을 하고 있죠. 미국, 그리고 유럽, 한국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XRP가 상당한 양이 그래도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차트를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부분, 횡보를 지속하고 있을 때 20일 이평선이 50일 이평선을 아래로 뚫으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 데드크로스로 인해서 우하향을 하는 하락장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시점,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가 있었던 이 시점에서 급격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평선의 각도가 조금씩 좁혀지면서 반등을 하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각도가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이 이후로는 미국 시간으로 4월 9일이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4월 10일이 되겠네요. 상호 관세 적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잠시 반등을 보여줬지만 시장에는 아직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고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는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쓰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리플의 가격 반등을 위해서는 2달러 선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호 관세 적용인 4월 10일까지 계속해서 리플의 가격을 체크하면서 중요 이슈들을 체크해야겠습니다. 때문에 저희 코인의 해답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보 공유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100%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며 암호화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께 드릴 암호화폐 전자책인데요. 투자 기법과 보조지표 그리고 차트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중요 내용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기본, 보조지표, 심화 과정 그리고 실전에 직접 사용하는 것까지 각 파트별로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을 단계별로 읽어보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약 13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 안에 정말 필수적인 내용만 엑기스로 담아두었으니까요. 하루에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씩만 투자를 하셔서 차근차근 읽어보신다면 나중에는 정말 혼자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을 만큼 많은 지식을 쌓게 되실 겁니다. 해당 전자책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신청, 문자를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한 분 한 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3가지 이슈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자,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 불장은 끝났다. 6에서 12개월 동안 약세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이 주기영 CEO가 365일 이동평균선에 기반한 온체인 지표를 볼 때 주요 추세의 변화를 암시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불장이 끝나 약세장이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약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횡보나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요. 예전에 3월 18일 날 이 트윗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모든 온체인 지표가 약세장을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했고 유동성이 메마르고 있으며 신규 고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각각 시장 평가 가치, 투자자의 수익성,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 각종 지표를 통해서 365일 이동평균선의 추세와 비교했을 때 주요 변곡점이 나타났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의 의견에 따르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V자 변곡을 그리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다가 현재 온체인 지표에 의해서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약 한 달 전에 올렸던 이 트윗이 현재는 지속적으로 맞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에도 주기용 CEO는 2021년이었습니다. 5월 달에 큰 하락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2021년 5월에 하락장이 있었고 11월에 전 고점을 돌파하는 거대한 불장이 있었죠. 과연 이번에도 주기용 CEO의 이 의견이 맞게 될지,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지속된다는 이 약세장이 언제 깨질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덧붙여서 한 가지 참고해야 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M2 지표입니다. 글로벌 M2가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M2 통화 공급량은 현금과 당좌 예금, 그리고 쉽게 전환이 가능한 준화폐 자산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유동성 척도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 풀리는 유동성, 그것이 어떤 형태의 화폐든지 시장에 풀리는 돈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M2 변동과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금융시장의 유동성 증가는 암호화폐와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수록 주식이라든지 코인, 그리고 투자 자산들이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차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래프에서 이 하늘색이 S&P 500 차트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비트코인, 그리고 노란색이 바로 글로벌 M2 머니 서플라이라고 해서 유동성 공급을 말합니다.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비트코인 가격은 M2 지수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M2 지수의 특징은 약 8주, 2달간의 선행 지표가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 2025년 매일 5월이죠. 5월부터 쭉 이 글로벌 통화량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 안정이 찾아오고 그리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는 글로벌 M2의 움직임이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하는데, 글로벌 M2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약 10주 후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로 이어진다고 지적을 합니다.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에 불구하고 이 주기가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이 M2 차트에 의해서 전 세계의 유동성이 공급이 됐고 암호화폐 시장에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JP모건 임원 미 연준 5월 회의 전 긴급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 JP모건 다들 아시죠? 글로벌 금융 투자 회사인데, 거기에 있는 밤 미셸이라는 채권 책임자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시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연방 제도가 5월 회의 전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시장 혼란은 1987년에 있었던 주식시장 붕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때 다들 아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장 컸던 시장 침체 중 그때와 비교될 만큼 이번 주 시장이 혼란했다는 겁니다. 과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을 했고, 이번에도 연준이 비슷하게 개입을 할 수 있다면서 앞서 연준은 사고 발생 전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다. 5월 회의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지금 우리는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고 연준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욱 악화돼 엄청난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연준은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반 미셸에 따르면 지난주,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실제로 시장이 계속해서 거의 박살이 났는데, 이 박살나는 수준이 지난 역사를 돌아봤을 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하락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연준이 계속해서 본인들이 주장했던 거는 큰 하락이 있기 전에 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 반 미셸은 5월에 회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그 전에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긴급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입니다. 백악관 50개국 이상이 무역 협상을 요청. 미국의 소비자 관세 영향 크지 않아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접촉을 했다고 백악관이 현지 시각 6일 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아직 종전 협상 중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네요.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9일로 예정됐던 관세 부과는 연기되지 않을 것인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50개국 이상이 백악관에 무역 협상을 요청해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호 관세를 전 세계에 다 때려버리면서, 특히 나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려진 것만 해도 EU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일본, 베트남 등 되게 많은 국가들이 살려달라고 빌러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머리 숙이러 가는 거예요. 서로 협상을 해서 좀만 깎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트럼프의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보통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죠. 당근을 주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때린다. 이게 당근과 채찍인데,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경제 상황을 보니까 국가의 부채는 너무 높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냥 일단 채찍질부터 한 겁니다. 센 관세를 때리면서 공포에 빠뜨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깎아줄지에 대해서 협상을 간다. 이런 게 트럼프 스타일이고요. 때문에 지금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이미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수치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계속해서 협상을 통해서 관세가 진정이 될 것이고요. 이는 시장의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 한 가지 꼭 체크해야 될 거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의 CEO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고 현재 5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회사의 CEO인데, 이 마이클 세일러가 3월 달에 얘기했던 게 있죠. 2020년의 프랙탈과 2025년이 매우 닮아 있다고요. 2020년 차트를 봤을 때 상승을 하다가 횡보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크게 라운드형 탑 모양을 그리고 상승을 했죠. 그리고 헤드앤숄더 느낌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가서 저점을 2번에서 3번 정도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상승이 있다고 하는데요. 2025년에도 이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큰 상승을 그렸고 계속해서 바닥을 두드리고 있는 상태. 이때가 3월이었는데 현재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차트가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아까 마이클 세일러의 프랙탈을 보셨겠지만 2020년과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상승을 했고 계속해서 횡보가 지속이 되다가 큰 상승을 이뤄냅니다. 이게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때였죠. 그래서 쭉 올라가서 라운드 탑 모양을 찍고 내려옵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이 넥라인에서 정확하게 멈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을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이번에 더 찍었습니다. 총 3번의 저점을 찍고 이 마지막에는 저점을 좀 크게 돌파하면서 이번에 쇼크가 왔었죠.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마이클 세일러가 말한 2020년의 프랙탈, 저점을 하나, 둘, 3번 찍고 큰 상승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 2025년에도 똑같은 형태의 패턴이 나타난다. 차트, 이 트윗을 올렸던 3월에는 저점을 한 번만 찍고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마이클 세일러가 새삼 대단해 보이는데요. 현재 리플 차트 상황에서도 크게 라운드 형태의 탑을 보여주고 저점을 계속해서 찍고 있는 상황이라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이 XRP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ETF 그리고 IPO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을 잘 버텨낸다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내용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준점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죠? 횡보가 지속되고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등 쉽게 투자를 시작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투자 시장에 중심을 잡지 못한 채로 뛰어든다면 매매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겠죠. 매매 원칙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기준점이 없고 손절과 익절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때문에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이 기준점을 잡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코인의 해답에서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꼭 챙겨보셔야 될 여러 가지 소식들과 중요한 이슈, 그리고 실제로 차트에서 매매를 진행할 때 디테일한 분석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것은 드시는 비용 전혀 없이 100%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또 어떤 정보가 오고 가는지도 지켜보시다가 편하게 참여를 하셔도 되니까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그리고 고정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개인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 전화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전자책 암호화폐 투자 생활에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될 필수 내용들만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요. 이 자료 또한 무료로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의 해답이었습니다.